정치권도 거대 양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어서 양쪽이 다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검찰 이슈도 터졌고요. 예. 회 기사님과 오늘 1시간 전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회 기사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대한 판세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는 뭐 어대안의 경향은 뚜렷하고 네. 그리고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오, 여전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근데 있다. 저는 뭐 항상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아, 그럼요. 우리 다 만들어야죠. 예.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이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못 얻고 네. 나머지 세 후보가 이제 뭐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간다는 것은 나머지 세 후보가 이제 과반 이상을 얻을 확률이 이제 크다는 건데 네. 그렇다더라도 전 나머지 후보들의 표가 서로 뭐 예컨대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의기투합을 한다 한들 단일화를 한다 한들 그 후보들의 표가 한 군데로 뭉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라면 제 예상은 그러니까 시간 문제일 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데는 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주말 동안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거든요. 예. 투표율이 직전 전당대회보다는 한 7%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투표율이 낮으면 뭐 조직력이 약한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상대 후보들이 네네. 제기를 하거든요. 예. 이 유불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또 볼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예측, 그 분석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다. 그건 분명히 맞을 것 그래요? 같다. 예,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다 보면 조금 뭐랄까요? 그 이슈에 민감한 분들, 예, 그리고 적극 지지층이 아니신 분들, 이분들이 투표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 1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조금 뭐 실망 내지는 염증을 느끼신 분들이 빠졌을 텐데 네. 그러다 보면 그건 역시도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추측합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의 추세라고 할까? 네. 당내 어떤 그 역학관계로 미루어 보건데 큰 소위 말하는 어대안의 흐름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지장 없다. 예.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전당대회가 계속 이제 시끌시끌했는데 막판에 가장 이제 시끄러웠던 이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예. 공소 취소 네네. 요청.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뭐 과거 2019년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추진에 맞서다가 네.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제 재판에 네. 넘겨진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나경원 전 당시 원내대표도 같이 기소가 됐었다. 예. 이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그 이후에 토론마다 부딪혔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한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여 기사님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정말 웃기고 터무니없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후보도 무슨 표현을 썼냐면 제가 법무장관 시절이었던 때와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이때의 어떤 뭐랄까 입장의 차이 이런 것을 제가 적절히 감안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 이런 것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당시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칙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다만 여러 이제 나경원 후보 측의 뭐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변 분들이 나와서도 얘기하시지만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기소 후 4년을 끌어오기도 했듯이 조금은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타협할 여지가 그리고 타협해야 될 사안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우선 정치적 타협을 선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권력이 행정권력이 따를 것을 요구해야지 곧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이제 용산 주변에서 지금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은 또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소를 취하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이게 과연 조금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패스트트랙 관련 변호인단과 회합도 가졌었고 그때 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 회담이 했었고. 오고 가는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뭐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를 가까이에서 봤다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네. 정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네. 무슨 말을 하든 국정원 직원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께서 그러니까 올 초였다는 거죠. 올 초 작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그와 같은 부탁을 했다라면 그걸 들어줬을까? 전혀 가능성 없다. 그 한 후보의 기존의 캐릭터를 염두에 봤을 때 그런 요청은 그리고 검찰청법 제8조가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규정도 있는 만큼 그 나경원 후보께서 그와 같은 뭐 그게 공적 부탁이든 사적 부탁이든 내지는 나경원 후보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줬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을 거고 저는 적어도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자세의 말씀은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때 그 직함에 맞게 행동을 한 것이다. 예. 근데 나경원 후보가 저는 이렇게 격노하는 건 처음 봤고요. 사실 말씀 아까 하셨지만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당신이 뭐 문재인 정권에서 화양 연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철우 경북지사 왜 당원들이 이런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이명웅 대하듯이 하냐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했단 말이죠. 이철규 의원도 분노와 자괴감 느낀다. 뭐 홍준표 시장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는 봐라 이거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판세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봐야 돼요. 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비례 원칙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의 체벌,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의 체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김태흠, 이철규, 홍준표 이렇게 나서는 게 이거 조금 이분들이 다 어떠셨던 분들이냐면 제가 제 기억의 한도 내에서는 다 이제 한동훈 후보와 만나기를 거절했던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만남을 거부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당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그와 같이 지자체장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저는 뭐 이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얘기할 기회가 뭐 있을 겁니다만은 참 이게 지금 이 순간 이분들의 반응 자체보다는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면 이 이후로 닥칠 일들이 또 얼만큼 첩첩산중일까 조금은 뭐 진중권 교수께서 자주 언급하지만 가급적 숨겨왔었는데 진중권 교수님과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가급적 출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맞아요. 저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측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제가 비례 원칙을 이야기한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가. 무슨 한동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화양연화였어요. 제가 알기로 3번이나 자천됐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다른 길을 생각하자면 정말 옷 벗고 뭐 이렇게 변호사 됐다라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화양연화의 제곱이 될 텐데 자천 당하면서도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뭐 저항 아닌 저항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